2024년 연봉 최고액 중국 여자 스타 TOP5. 한국 여자 스타들과 비교하면 어떨까? 중국 연예인, 중국 스캔들, 중국 배우, 중국 연예. 군맹무상.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고는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보여도 도무지 판단하기 어려운 중국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그려보는 코너입니다. 중국에서 특정 배우들의 출연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기 드라마 폭풍, 주연배우 장이와 장송원의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각각 75만 위안, 약 1억 4천만 원, 9천 위안, 약 170만 원, 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이는 생각보다 너무 많고 장송원은 그 반대라는 여론이 주류였다. 장이를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배우의 세계에서도 엄연히 시장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제작자가 판단해 배우 이름값과 시청률이 잘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배우와 출연료 협상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중국 배우 시장은 시장 원리와 경직된 제도가 공존한다. 이번에 입방아에 오른 장이의 경우 연예인 출연료 제한 규정 이내였기 때문에 시비를 걸기가 애매했다. 규정은 이렇다. 드라마 회당 출연료는 100만 위안 이내, 시리즈 전체 출연료는 5천만 위안 이내다. 장이의 전체 출연료는 3천만 위안이었다. 장송원은 배우라는 직접은 힘들다. 99.5%가 가난하다. 단 0.5%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난 가난 배우의 대명사다. 라고 말했다. 장이에 대한 부러움과 출연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뒤섞인 말이었다. 출연료 논란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국민 안주거리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2만 2,732달러. 2022년 인 현실에 비춰 장이 같은 연예인의 소득은 딴 세상처럼 느껴진다. 한때 중국 최고 여배우로 꼽히던 판빙빙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1,700만 달러, 약 214억 원을 벌어들여 글로벌 여배우 수입 순위 5위에 올랐다. 스칼렛 요한슨,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여배우들이 판빙빙 위에 있었다. 14억 인구의 힘은 강하지만 반대로 딱 14억 울타리 안에서만 통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중국 TV 제작자들은 일부 배우들의 수입이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고 한탄했다. 실제 2016년 국영방송 CCTV는 전체 제작비에서 배우들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20에서 30%, 할리우드가 30%인데 비해 중국은 작게는 50%, 많게는 8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프로그램 수준이 좋아질 틈이 없다. 그런데도 당장의 시청률을 위해 연예인들을 고액 출연료로 섭외하면서 프로그램 질 저하와 연예인 몸값 상승의 악순환은 계속됐다. 중국 배우들의 소득 논란의 근간에는 발연기가 있다. 형편없는 실력으로 초현실적인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연기력은 고사하고 대본조차 제대로 외우지 않는 이들도 태반이다. 대사 외우기가 귀찮아 숫자 1, 2, 3, 4를 읊고 촬영 후 더빙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다. 어린 배우가 촬영과 관계없이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촬영 중 다쳤다고 SNS에 거짓말을 늘어놓자 팬들이 그의 직업정신을 칭찬하는 일도 있었다. 발연기에도 그저 외모가 훌륭하다는 이유로 수십 물결표 수백억 원대 수입을 올리는 사례는 중국의 고질병인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공산당 체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한 예로 2020년 도시 가구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농촌의 2.6배에 이른다. 돈을 벌자고 도시로 갈 수도 없다. 후커우 제도는 타지로 이동했을 때 사회복지 혜택과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중국 전체 재정 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 지출 비중 2018년은 35%로 미국 45%, 독일 60%, 일본 62%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사회 불만이 체제 불만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공산당은 2017년 급기야 연예인들의 TV 출연료를 손보기 시작했다. 총제작 예산의 40%로 전체 배우 출연료 상한선을 정하고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우는 전체 배우 출연료 합산치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2.
드라마 5분 출연에 9.2억 원 중 여배우, 연기력 어느 정도길래? 지난 15일 현지 시간 ETtoday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스타 감독 왕가위의 새 드라마 번화 출연자의 출연료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번영, 주연 배우인 후건은 2,600만 위안, 한화 약 48억 1천만 원. 탕옌는 1,300만 위안, 한화 약 24억 1천만 원. 정카이는 1,000만 위안, 한화 약 18억 5천만 원을 받았다. 1,100만 위안, 한화 약 20억 3천만 원을 받은 마이리는 자발적으로 금액을 낮춰받은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조연으로 출연한 요변천과 신지로 역시 800만 위안, 한화 약 14억 8천만 원을 받는 등 높은 금액을 받았다. 특히 총 5분 출연한 배우 5월은 500만 위안, 한화 약 9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제작진 측에 따르면 출연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연기력, 시장 영향력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3. 이혼한 지 6년 됐는데 송혜교는 승승장구. 사랑꾼 송중기와 뭐가 다른가? 10people. 세간을 흔들었던 결혼식이었지만 이혼을 맞았던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나란히 예능에 출연하고 있다. 이혼 후 6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이들의 행보는 어떻게 다를까? 배우 송혜교는 최근 23년 만에 토크쇼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 자신을 둘러쌌던 루머에 대해서 해명하고 진솔하게 심경을 털어놓았던 송혜교. 그는 오래 일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되게 많은 루머들이 있더라. 워낙 어릴 때부터 활동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작은 루머, 큰 루머들이 많이 있었다.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적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루머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 본인도 들은 이야기라며 그 루머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한다고. 허심탄회하게 지난 일들을 털어놓고 배우로서의 고민까지 털어놓은 덕일까. 송혜교가 출연한 유퀴즈 온 더 블럭은 최고 시청률 8.1%를 기록했다. 또한 전국 가구 기준 평균 5.6%로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에 올랐고 남녀 2049 시청률에서는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0%, 최고 3.8%를 쓰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한 유퀴즈 회차 중 1위 기록을 갱신했다. 23년 만에 토크쇼에 출연한 만큼 그간 예능으로 이미지가 소비되지 않았고 자연스레 신비주의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것. 이후 송혜교는 송은이와도 20년 만에 재회를 알리며 예능 출연 소식을 전했다. 의뢰 영화 개봉이나 드라마의 홍보를 위해 많은 배우들이 예능에 홍보차 출연했지만 송혜교는 지금까지 예능에 출연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택하게 됐다. 송혜교의 이러한 모습에 현재 영화, 보고타, 홍보차 예능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전남편 송중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결혼했지만 약 2년 만인 2019년에 합의 이혼했다. 송중기 역시 지난해 12월 31일에 개봉한 영화 보고타위 홍보를 위해 예능에 출연 중이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송중기는 2023년에 결혼한 영국인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꾼 면모를 뽐냈다. 아내와의 애칭을 공개하기도, 애정이 넘치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살롱 드립에서는 자녀들에 대해 첫째는 입술은 나를 닮고 아내 윤을 닮았다. 둘째는 반대로 내 윤을 닮고 아내의 코와 입술을 닮았다. 고 외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송중기 역시 런닝맨 이후 10년 만에 예능 출연이었지만 다소 반응은 아쉬웠다. 송중기가 출연한 냉부에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4.2%를 기록하면서 지난 회차보다는 0.4%포인트 높았지만 최고 시청률보다는 1.0%포인트 낮은 성적으로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혼한 지 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른 화제성을 보이고 있다. 4. 단독, 대세의 만남, 고민씨 오른쪽 화살표 차은우, 홍자매 신작으로 뭉치나, 종합. 9일 스포티비 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민씨는 최근 홍자매의 신작 주연 제안을 받고 조율 중이다. 영화, 밀수, 드라마, 스위트홈 5월의 청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예능, 서진인의 A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 중인 고민씨의 신작으로 더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고민씨가 출연 제안을 받은 작품이 호텔 델루나 시즌2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해당 작품은 호텔 델루나 2가 아닌 알려지지 않은 신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민씨는 강하늘과 호흡하는 ENA 드라마 당신의 맛 이후 차기작으로 해당 작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말이 필요 없는 또 다른 대세 차은우도 가세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더 원더풀스를 촬영 중인 차은우가 최근 홍자매 작가의 새 작품 출연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자매는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켜온 히트메이커다. 미남이시네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최고의 사랑, 호텔 델루나. 환혼 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고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선보이는 신작 이 사랑 통역되나요? 촬영이 진행 중이다.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스타 작가, 대세 배우의 만남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5. 이광수, 촬영 중 끝내 분노했다. 도경수의 이런 실수 용납 못해, 콩콩밥밥. TVN 콩 심은 데 콩 나고 밥 먹으면 밥심 난다. 연출 나영석. 하무성, 이영경, 이하 콩콩밥밥에서는 사장 이광수와 본부장 도경수가 구내식당을 개업해 긴장감 속에서 첫 식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광수와 도경수는 구내식당 오픈을 앞두고 메뉴 회의를 진행, 특약을 이행하기 위해 감자를 활용한 카레 요리로 첫 메뉴를 결정했다. 특히 이들이 만들 KKPP표 초호화 카레는 감자, 꽃등심, 트러플 등 비싼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요리는 능숙하지만 구내식당 운영은 처음인 도경수는 감칠맛이 있는 토마토, 같은 재료를 카레에 추가하면 맛있어질 것이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준비했다. 카레에서 꽃등심과 감자를 제외한 채소들의 흔적을 보이지 않게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자신만의 레시피로 순조롭게 요리를 진행하는 것도 잠시 도경수가 돌연 치명적인 실수를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이광수는 다음부터 이런 실수 용납 못한다 라며 농담 섞인 경고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 만들던 카레의 간을 본 도경수는 약간 훈연향도 들어갔어요 라며 멋쩍은 미소를 내비쳤다. TVN 콩 심은 데 콩 나고 밥 먹으면 밥심 난다는 10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15야를 통해 풀버전이 공개된다.